작년 성적하고 올해 이제 이대 들어갈 때 성적이랑 좀 차이점이 좀 많았나요? 특별히 좀 추천해줄 뭐 문제집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슬럼프가 좀 언제쯤 왔었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궁금합니다. 민중쌤 하면 떠오르는 자상한 아빠 같은 민중쌤 TV 구독과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당당히 21학번으로 합격한 우리 최민경 학생과 오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21학번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 들어간 최민경입니다. 자, 먼저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민경이 또 인터뷰하려니까 좀 짠한 느낌이 좀 되게 드는데 먼저 이대 합격 소감부터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좀 어땠나요? 저는 제가 진짜 이화여자대학교에 이렇게 합격을 할 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실기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민중쌤한테 이제 합격 유력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좋은 학교에 제가 들어가고 그 학교를 제가 다닐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되게 행복하고 부모님도 되게 좋아했어요. 합격 유력 문자 받았을 때 정말 좀 기분이 그래도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유력 문자 받으면 이게 딱 합격증은 아니지만 뭔가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뭔가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데 아무쪼록 좀 합유 받았는데 또 합격해서 저 또한 되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이제 재수를 했잖아요. 근데 1년 전과 지금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좀 1년 전과 지금의 상황 어땠나요? 좀 작년에는 제가 사실 학교를 3개를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된 재수였는데 재수 생활은 힘들었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놀 때도 더 재밌는 것 같고 그냥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냥 좋다. 네. 네. 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해도 될까? 아니면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학교를 붙었는데 그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반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학교를 어쩔 수 없이 저처럼 다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결정하게 된 친구들도 있고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재수하는 거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학교 1년만 더 공부를 하면은 지금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그 1년이 아까워서 재수를 안 한다는 거는 이렇게 맞는 생각은 맞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수하는 친구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시로 간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시도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시로 가는 것도 좋고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해서 더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경이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정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또 공부와 실기 준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는 난 좋다고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성적하고 올해 이제 이대 들어갈 때 성적이랑 좀 차이점이 좀 많았나요? 저는 국어랑 영어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수학이랑 탐구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그 민경이하고의 에피소드 뭐냐면 민경이가 고3 때 저한테 정식 컨설팅 왔었어요. 네, 그래서 성적을 제가 다 알고 있기는 한데 수탐을 올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제가 입시하면서도 수학 탐구를 열심히 하라 계속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국어가 배신했을 때 퇴학 갈 수 있다. 이거 공감하잖아요. 네, 제가 사실 수학이랑 탐구가 이제 작년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 작년에 썼던 대학교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교의 레벨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벌써 지금 수학 포기하거나 탐구는 나중에 해야지 막 이런 애들 있으면 무조건 수학 탐구 열심히 좀 해줬으면 되게 좋겠고요. 수학이 좀 올랐다고 좀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민경이만의 어떤 수학 공부법이나 탐구 어떤 공부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수학은 저는 많이 풀어봤어요. 그 기출 문제집으로 많이 풀어보고 몰랐던 거는 별표를 쳐놨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래도 모르면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제 내가 풀 수 있을 때가 이게 풀어지면은 그 별표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런 식으로 모르는 문제들은 계속 풀어보고 그리고 수업도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수학. 일단 머릿속에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일단 초반에는 머릿속에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지식을 넣어놓고 수학에 대한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혼자 풀면서 그거를 제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었죠. 많이 풀면서 어쨌든 그걸 소화하고 자기 거로 만드는 시간들을 가졌다. 어쨌든 좀 공부량이 좀 많아야 되는 건데 기출 문제랑 뭐 이렇게 많이 풀었다는데 혹시 특별히 좀 추천해줄 뭐 문제집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학원에서 받았던 책이었는데 다빈출 코드라고 그게 다빈출 코드. 네, 그게 학원에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줬던 책이었는데 네. 기출 문제집인데 네. 그거를 많이 풀었어요. 그것도 많이 풀고 그리고 제가 기초가 부족하니까 같은 것들은 그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그거는 나중에 혹시 기억나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넣어드리고 다빈출 네, 코드라는 그런 게 많이 문제집을 좀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문제집 본 건 아니지만 무작정 기출이 아니라 좀 이렇게 기출 나왔던 문제들을 잘 뽑아서 이렇게 버무렸던 것 같긴 한데 다빈출 코드 문제집 또 많이 도움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수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제가 지난번 지연이 인터뷰할 때도 좀 물어봤었는데 재수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 슬럼프 계속 이렇게 보여줬는데 슬럼프가 좀 언제쯤 왔었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도 지연이처럼 그렇게 슬럼프가 크게 왔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주 왔었는데 저는 그때 슬럼프 극복한 방법은 사실 엄마랑 전화하는 거였어요. 엄마가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고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집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막 그래서 그런 걸로 되게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엄마 얘기하니까 이렇게 약간 목소리도 떨리고 또 약간 눈시울 약간 좀 약간 눈물 흘릴 뻔했어요 혹시? 아니요. 아 그거 네 역시 민경이 거짓말 못해요. 아 근데 사실 민경이가 되게 상담을 조금 자주 봤었어요. 이게 뭐 그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자주 본 케이스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 고민이 있을 때 이걸 선생님들 혹은 윗사람들과 좀 풀려는 엄마와 통화를 많이 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휴가를 못 가는 거야. 거의 100일 동안 막 있었잖아요. 무슨 100일 휴가도 아니고. 근데 진짜 잘 버텨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향수병도 나고 엄마도 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와의 어떤 잦은 통화 참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했는데 수능날의 어떤 분위기 첫날 일어났는데 어떤 마음이었고 뭐 시험 보는 과정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시 한 40분쯤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짐 정리를 했어요. 이불 같은 거는 이제 그날 자고 아침에 개가지고 넣어놓고 그 시간이 너무 떨렸어요. 저는 그때부터도. 수능장이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짐을 싸고 있을 뿐인데 이제 나는 수능을 보고 청소를 학원을 졸업을 하는구나. 1교시 국어 때 제일 많이 떨었어요. 제가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다리가 막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사실 국어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수학 때는 제가 수학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고 제일 자신 있던 과목이었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좀 더 자신감을 찾아가지고 2교시 때부터는 별로 많이 그렇게 떨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수험장이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 그 가림막이 이렇게 쳐져 있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 막 종이가 가끔 끼기도 하고 막 이랬어서 조금 불편했던 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국어가 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달달달 떨린 건요. 우리 민경 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진짜 안 망한 게 다행이죠. 수학에서 또 정신 잘 차려서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가림막 있어도 뭐 크게 문제 없었다. 뭐 이 정도 얘기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입시 이야기로 가볼 땐 우리 또 시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시즌 때 또 특별한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번 시즌 때 아킬레스건이 되게 아팠어요. 그 2대 종목 중에 10m 콘돌기가 있잖아요. 네. 왕복 달리기. 네네. 그거를 하는데 왼쪽 발목에 이제 무리가 가고 운동을 계속 하니까 종아리에 근육이 뭉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아킬레스건으로 영향을 가서 되게 달리기 하거나 제머를 뛰거나 제가 그때 쭈그려 앉지를 못했어요.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당겨지면 너무 네네, 아파가지고
그게 조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약간 달리기 사실 그 이대가 그 메디신 던질 때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파가지고 왼쪽 뒤꿈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긴장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긴장감 때문에. 저도 약간 그때 지연이랑 인터뷰할 때 그러고 지연이는 허리가 아팠는데 그리고 민경이는 또 아킬레스건이 아파가지고 역시 시즌 때는 자기 기록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아프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네, 자기 기록을 내려면 어쨌든 안 아파야 되는데 이게 자기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항상 부상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화여자대학교가 이제 내년에도 똑같이 이제 또 실기를 보는데 이대의 어떤 이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이제 실기장에 어떤 분위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대는 가번호를 뽑잖아요. 네. 되게 뒤쪽을 뽑았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도 대기 시간에 그 대기실에서 몸을 풀 수 있게 해주거든요. 요가 매트를 한 명당 한 개씩 깔아줘가지고 거기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실기 보기 10분 정도 전쯤에 일어나서 몸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몸 푸는 시간을 안 주는 학교들도 많고 그랬는데 몸 푸는 시간도 따로 만들어주고 그런 거는 좀 좋았던 것 같고 메디신이 파울을 많이 잡긴 했어요. 다른 학교보다. 저도 사실 1차는 파울이 났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파울이 됐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래서 2차 때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매볼 변별력이 되게 세거든요. 네, 사실상 신미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고만고만하니까 그렇게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매볼은 이제 1차 파울했을 때 파울된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긴장되다 보니까 좀 기록이 덜 나올 수밖에 없게 던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항상 매볼 유의했으면 되게 좋겠고요. 뭐 그 외에 또 특이사항 뭐 있었을까요? 뭐 제머리나 신미 같은 데서 특별히 없나요? 그냥 학원에서 했던 거랑 다 똑같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제가 괜히 물어봤어요. 네, 알아서 잘하면 되지 뭘 물어보냐. 제가 이제 또 주제를 좀 바꿔보자면, 이제 제가 자, 김민중 선생님 하면, 자 민중 쌤 하면 떠오르는 이 어떤 사람이다. 약간 자상한 아빠 같은? 저는 재수 생활을 할 때 민중쌤한테 되게 상담 많이 갔었어요. 민중쌤 오셨다고 하면은 맨날 상담실 가고 찾아가고 막 그냥 상담이 아니어도 놀러 가서 민중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수 생활이 되게 힘들었던 점도 많았는데 민중쌤 덕분에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민경이가 와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막 그 뭔가 강아지가 뭔가 주인 오랜만에 만난 듯이 이렇게 막 와서 막 문 열고 들어오면 멀리서도 이게 민경이 발자국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상이 될 정도로 좀 그랬었는데 힐링. 저 사실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너무 좀 고맙고. 사실 민중쌤이 상담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데이터도 되게 많으시고 체대 입시 그쪽에서는 되게 정보가 많으신 그런 선생님이시니까 한번 상담을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까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3 때 이제 상담을 왔는데 그때는 사실 좀 점수가 막 높지가 않아서 되게 좀 상담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좋은 결과로서 막 얘기를 해주진 못했는데 어머님이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청솔에 왜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재수를 하게 되면 이 선생님한테 그냥 맡겨야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민경이한테 굳이 설명 안 하고 또 왔을 수도 있고 사실 민경이가 그래서 더 잘 보내야겠다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지만 너무 이렇게 좀 잘 가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대학을 잘 보내주신 또 이제 고마운 분들한테 좀 인사를 좀 드리는 시간이에요. 먼저 부모님께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괜찮다면 렌즈 저기 보면서 요거 보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그렇죠. 네. 재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엄마도 걱정도 많고 했을 텐데 나 믿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엄마 덕분에 되게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 이제 감사 얘기를 전했으면 또 생각나는 또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이천 청솔에 저희 반 생활담임 선생님이 되게 저한테 잘 해주셨는데 세호쌤 항상 저 고민 있으면 얘기 들어주시고 울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주시고 해서 감사해요. 쌤 덕분에 이대 붙었어요. 많은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또 있을까요 혹시? 다른 선생님 또 있어요? 아이고. 당연히 들어. 아유 저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하고 체대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미래에 제 후배로 들어올 이대 친구들 네.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나중에 이대에서 만나고 다들 서울에서 만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야 근데 민경이 되게 고마운 게 이렇게 앞으로 올 후배들 벌써 챙기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선배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인터뷰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인터뷰 오늘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민유생 TV 구독과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네.